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저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당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뭐 상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좀 표현을 때로는 강하게 했을 뿐인데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줘야만이 그나마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소구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 변화 아무런 애적인 변화 없고 이러면은 이 조기 대선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선거인데, 국민의힘 후보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이 절대적으로 떨어지죠. 뒤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결심해 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말씀을 하실 때 그래야 김문수 후보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조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운신의 폭이 넓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18일 날 첫 TV 토론에서도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당적을 유지한 채 그대로 후보 그런 지위가 유지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만일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 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호된 어려운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 질문에 집중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좀 가벼워진 거다. 네.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통 선거라는 것은 선거를 치러가면서 자신들이 또 자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상처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 정당이 정비되고 또 정비되면서 이제 결집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성적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거 이후에 이게 정말 무질서하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합리 보수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또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하면서 그 색깔이 정말 지워지는 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네.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당이 이제 건강한 이 보수의 본산, 그런 보수의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강성지층이 당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스탠스 자체가 이제 이 당이 이제 극우 정당화돼가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상당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아프게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3월 중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시는 대표지만은 가장 이 윤석열 탄핵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지율이 엄청 올라야 되는데 그때 박스권에 30%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갖다 보수 정당으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당의 이념같이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그걸 수습하고 당이 중도 보수로 이렇게 예연을 확장한다. 그리고 정책도 상속세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일정 부분 그게 대성공을 이룬 거죠. 즉 그 말은 국민의힘 영역이 이 건강한 보수 정당의 영역에서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맨 오른쪽은 이제 극우 정당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도, 그러니까 무당층의 예연을 확대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겪고 있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의 가장 큰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외연 확장 그 중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뭐 김계리 변호사라 이런 네. 분들 아마 이번에 뭐 이렇게 복당 허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안 될 거다. 네. 당내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쉽게 거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다. 좀 지켜봐 달라. 네. 네.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도 네. 제가 그 현장에 있다 왔는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원래 양천 지역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경선 아, 강서 거의 같이 예. 계시다 오셨어요. 아. 저 순회를 네, 이렇게 네. 하고 사실은 점심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분이 지금 마음이 그 정도예요.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점심 시간을 아껴가지고 양천에서 불과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하곡 사동에 이제 남부시장. 네. 거기 시장통 입구에서 쉽게 말하면 유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이동하면서 아마 영등포 쪽방청 바로 이동해서 시간을 맞추는 과정 같은데 그때도 이제 길 건너 이 자유통일당 버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쳐다도 안 봤죠. 지금 강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서울, 경기 이제 수도권 유세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강서를 갔어요. 의원님 3선 하신 지역이잖아요. 민심 어떻던가요? 같이 거기는 오늘 간 돌아보셨으면. 지역은 이제 네. 양천하고 붙어 있는 네. 강서병 지역이에요. 강서병 지역인데 아무래도 원래 뭐 강서는 또 국민의힘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뭐 그런 분위기가 계속돼 가지고 이렇게 여론으로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직 힘들죠.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워낙 뭐 그냥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냥 특히 이제 이 후보 강제 단일화 과정에 그때 자고 나니까 후보가 바뀌어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저분이 김문수네 참 맹도 길다. 그렇게 참 좀 뭐 이 귀한 사람 보러 왔다 이런 정도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뭐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이 과도한 입법 권력 행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무기력하고 무능해지는 걸 또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여기에 또 재앙적 5년짜리 대통령 권력까지 부여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우려와 걱정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려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포켓 정당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히 그룹들 호가호위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당에 막 이렇게 전면에 중심에 서서 당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은 전부 다 불식시켜 버려야 돼요. 이런 큰 변화를 앞으로도 15일 동안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이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 권력이 치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견제 심리가 일정 부분 발동되겠죠. 그 국민의힘 당내 지금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굉장히 실망하고 하와이로 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사단이 갔잖아요. 네. 그런데 홍 전 시장의 마음을 다는 못 돌린 것 같은 분위기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제가 뭐 계십니까? 나가기 전에도 뭐 홍 시장하고는 직접 통화도 하고 또 미국 나간 이후에도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뭐라세요? 여전히 뭐 그 울분과 분노가 하늘치 솟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방송 용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2번씩이나 내다바이 당했다. 그 내다바이 당한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정한 경선판만 이루어지고 그 공정한 경선의 룰 속에서 자신이 뭐 탈락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뭐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손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그냥 파이널 2인 경선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4강에서 탈락했다. 엄청난 수치고 이건 수모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이제 뭐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뭐 소위 흔히 말하는 특사단들이 가서 어제까지는 별 뭐 의미 없는 이야기일 것이고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뭐 저분들이 만나면은 특히 뭐 네 분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자리하는 데서는 깊은 이야기가 나오겠나. 이제 제대로 자신의 심중 향후 정치적 거취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김대식 의원 정도에게는 뭐 이렇게 뭐 좀 웬만큼 입장을 포스팅 할지도 모르겠어요.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뭐 워낙 홍준표 시장과 지금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하는 신뢰가 있어요. 같이 정치에 입문도 했을 뿐더러 2000 당시 뭐 17년도에 그때 이제 사실상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를 마치고 대구에서 정치를 기반을 또 만들기 위해서 대구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김문수 당시 후보를 갖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 사람이 당시 홍준표 당대표였어요. 그런 만큼 두 분과 간에 신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특정한 그 특정한 분이 또 이야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반감과 분노는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틋한 감정 잘 되길 바라고 또 자신이 어떤 행태로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와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돕는다. 그러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많은 도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인 대선 같으면은 최소한 3, 4개월 전에 이제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선은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그 대신 경선 과정에서 비롯된 그런 탈락 후보들 간의 갈등, 반목, 대립이 이게 경선 휴일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야 쪽에서는 이 사실상 경선 이후에 이 갈등을 갖다 수습해서 원팀으로 만드는 이것도 대단한 정치의 기술이에요. 지금 이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이루어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지금 이제 후보 이런 분들이 그나마 마음을 조금씩 열어버린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거든요. 그럼 이걸 왜 앞에 비대위 체제에서 정리를 하지 못했나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그렇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찌감치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네. 이거는 우리 경선 이후의 후유증 관리뿐만 아니라 승복을 위해서도 그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갖다가 이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자선과 성찰로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시작인 건데 그걸 빠뜨리고 그건 그 시작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거치 결정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2018년도 당시에 17년도인가요?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 제가 원내대표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 그때 제명하고 강제로 출당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공고한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의 본산인 당시 자유한국당이 새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이 그냥 후보 뽑고 그냥 한덕수 대행 또 차출해가지고 그냥 단일화만 만들면 이게 극적인 반전이고 국민들이 감동할 거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었죠. 원팀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부터 유세에 나서기는 했는데 좀 마지못해서 나갔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동훈 대표 뭐 측근 의원들하고 뭐 며칠 전에 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뭐 이 경선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뭐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
이걸 뭐 김문수 후보를 돕고 안 돕고 가는 그거는 이제 한동훈 뭐 본인 당사자 문제지만은 그래도 이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나중에 구실을 만들면 안 되는 거다. 선거 때 비록 윤석열 후보하고의 문제였지만은 그걸 정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돕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게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엄청적으로 앞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작동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부터는 뭐 좀 어떤 경우든 그 측근 의원들도 후보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네, 뭐 이게 된 예. 겁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은 다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탈당도 뭐.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그래 좀 늦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래도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띄워주는 이 자체가 이제 선거 분위기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면요. 원래 국민의힘하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항상 51대 49 구도인데 이번엔 좀 많이 차이 나지만은 저는 이번 주말쯤 되면요. 불과 한 6, 7% 정도, 7% 정도로 좁혀질 겁니다. 이게 좁혀지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극적 단일화의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화될 겁니다. 단일화 여전히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열려 있죠. 열려 있습니까? 이거는요. 예. 정치는 이 단일화 빼면은 시체예요. 그러니까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가 있으면요. 그 유력 대선 후보를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단일화예요. 그래서 YS 같은 경우도 이 강력한 보수 이 세력들 이걸 어떤 경우든 힘들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3당 합당을 통해서 자기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성공했잖아요. 그다음에 DJP도 그런 겁니다. 그래도 진보 좌파 정치의 그런 정치적 상징적인 인사였던 김대중 전 민주당 총재 같은 경우도 JP 보수의 가장 또 어찌 보면 지금 이야기하면 완전 오른쪽 보수인 JP 자민련을 만나서 DJP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선이 되는 거예요. 97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마찬가지고 계속 단일화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론이 좋긴 하지만은 네. 이 단일화 앞에 참 위험한 또 상태가 이 대세론을 가지고 있는 후보의 지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절대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번 주말 넘겨봐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대선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한 46, 7%대 가면 그렇게 가면서 김문수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뭐 39%대나 40%, 이 40% 초반대 올라가고 그러다면 이준석 후보가 10%대 갑니다. 이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도 이제 단일화에 이제 상당히 흥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준석 후보는 본인으로의 단일화면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동의할 수 있다. 그 여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서로 뭐 네. 이때는 이제 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승부수를 던질 네. 만하죠. 누가 2등하고 3등하고 싶겠습니까? 지지율이 변수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 사모님 그러니까 내조하시는 여사. 김혜경 여사와 또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설 여사 이 두 분은 살아온 족적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저 여사 김 여사께서는 그래도 뭐 평온하면서 그래도 피아노 치면서 그래도 참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신랑 만나신 분이고 우리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아요. 그 70년대, 80년대 구로공단의 세진전자에 그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그 사회적 그때만 해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정말 시들리던 그런 대한민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성이지만은 그 당초에 당시 세진전자의 그 파업투쟁은 노동운동사에서도 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두 번이나 경기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놓고 봉천대에 그냥 그 작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청빈하게 사는 거고 그 삶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김혜경 여사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뭐 할 이야기가 분명히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뭐 사모님을 제가 뭐 편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사실상 연령 차이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저 배우자 토론회를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김문수 후보를 돕고자 하는 그 처절함이 있는 거죠. 처절합니다. 근데 비판 여론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비판도 네. 물론 뭐 비판 여론도 상당히 있지만은 네. 또 뭐 될 수 있으면은 내조하시는 그런 뭐 아내들까지 이렇게 막 또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 비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늦게 후보 단일화가 되고 애가 타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점심 먹어야 될 시간에 그 점심을 갖다 쪼개가지고 양천 바로 그 옆에 하곡 남부시장 가서 그냥 그 주시에 한 번 더 하려고.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에요, 저분이. 비판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유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